점검 관련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계단에서 요즘 지금도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 고객사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미끄러서 하더라도 큰 사고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저희도 장애급여 그리고 간병급여, 기초급여, 장례비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저희하고 꼭 남일은 아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버스비, 택시비 같은 경우는 50% 지급하는 게 있고요. 통원치료 하시는 경우에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안 낫는다 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매달 얼마씩 나오는 그런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보험하고 틀린 게 어떻게 보면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게 업무상 질병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이번 이제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게 있을 때고 저희도 뭐 뇌혈관 질병 뭐 이런 게 사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뭐 해서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도 그렇고 다른 질병 관련한 거는 되도록이면 큰 병원에 가서 입증을 받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힘줄이라든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개인 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는 그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도 어렵고 작은 병원에서는 그 발견하는 게 또 어려운 그런 게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큰 병원에 가서 입증받을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여러분들 제 자료에는 제가 미처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또 하나는 통상의 출퇴근 일어나는 사고도 전부 다 산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출근 퇴근이 저희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희 유니폼 입고 나가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출근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출퇴근 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두통이 있어서 약국에서 혹은 병원에 혹은 응급실에 들렸다가 온다. 그런 거는 이제 출퇴근 제외가 포함이 되는데 미용 목적으로 미장원에서 뭘 한다든가 미용 목적으로 어떤 성형수술을 받고 그 성형수술 받기 전에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런 거는 퇴근 제외, 출퇴근 제외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출퇴근 제외 저희 이제 자차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그 사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틀려서 자동차 보험은 누구 과실, 상대방 과실, 나의 과실 그런 거 따지는데 저희는 그 산재에서는 무과실이 원칙이고 위자료 상대방으로 받거나 혹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은 일시급으로 지급을 받는데 산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제 차이점이 큰 사고가 남는 경우, 사망사고 이렇게 좀 큰 사고 같은 경우는 항상 산재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서울에서 어느 조합원이 자전거인지 오토바이로 일을 하시는 조합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행 중 이렇게 해서 이동 중에 어떤 택시 기사님이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할 것을 권유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어떤 보상금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나중에 좀 전에 아까 보셨지만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후유증이 있을 때 이제 산재는 다시 한번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장애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나중을 생각을 해서 조금 크게 다치시거나 그런 거는 산재로 접수할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수고용노동자인데 고용된 것만 특수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특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진짜로 업무상 질병 같은 거 걸릴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을 오래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점검 업무라든가 일을 좋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런 거를 내가 질병으로 인해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 산업적 의미에서는 반복 동작이 많은 경우,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이제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료 좀 잘 첨부해서 이렇게 뭐든지 초장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재심사 또 재심사 두 번의 기회가 더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 승인될 확률은 그 처음에 해서 승인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나중에 했을 때는 30% 떨어지고
재심사까지 갔을 때는 거의 뭐 15% 이하다 승인받을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참 어려운 게 하는 일이 누구나 또 틀리고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라든가 뭐 택배 노동자하고 그런 분들하고도 또 틀려서 근무 시간도 사실 일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 접수를 만약 하시게 되면 우리 한 달에 꼬박꼬박 채워서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일하는 거 어렵다.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서울에서 어떤 조합원님도 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삐끗해서 연골이 터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는데 나 이거 산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는데 어떤 자료나 그런 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분한테 어떻게 된 건지 의사소견서라든가 그 신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의사소견서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퇴행성 질병, 관절염 일하면서 다쳤다라는 걸 그 재당사자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요양급여 신청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잘 중요하겠지만 의사소견서라든가 그런 것도 좀 당사자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제 이런 서류가 질병 같은 경우 이런 좀 복잡한 서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 법적 용어 산재 관련한 용어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더러 겁을 먹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쓰시고 저희 산재위원이나 저희한테 좀 보내줘서 같이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각도가 뭐 얼마를 올라가나 뭐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더러 이제 법부터 내시는데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관련한 요양급여 신청서예요. 좀 전에 요양급여 신청서 관련한 자료 보내드렸는데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나오는 자료, 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사가 주치의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심사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희 코디코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마 댁에 돌아가시면 식구, 자녀분들 혹은 신랑 되시는 분, 와이프 되시는 분 본인들 하시는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떤 건지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지 영업만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분들도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저희가 산재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이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걸 잘 보고 요게 의거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반복 동작을 얼마나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너무 주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 자료 여러분들 자료에 돼 있는데 만약에 불승인이 났다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심사 청구서 심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되도록이면 한 번 불승인이 났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번복해서 이렇게 올려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뒤집을 만한 자료, 내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자료를 한다거나 판정하시는 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심사 승인받을 확률이 15%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잘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표에도 나와 있었지만 업무상 사고 보상 절차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인데요. 저희 지역본부별로 해서 산재 관련한 웹포스터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쪽 통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산재 관련한 웹포스터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가져가서 저희가 웹잡으로도 내려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가져가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종에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과 근로유형 노무 제공자 그리고 사업장령 호의 사업장 연락처 지국 전화번호 사업장 권리번호 921-102801-7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저희 집 주소가 아닌 본사 주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 사고 경위를 쓰는 난이 있는데 뭐 질병이든 사고든 요거를 좀 별지척으로 한 장이고 두 장이고 상관없습니다. 그 보시는 분들은 그 지류만 보잖아요. 그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요거 다른 것보다 요걸 잘 써주시는 게 좋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 사업장 관리번호 저희 코디 앱에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뭐 지구에다 문의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코디 앱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태프들도 잘 모르고 여기서는 만약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산재팀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그 근로복지 중단을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이거 잘못 썼다 해서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처리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뒷장이고요. 그리고 휴업급여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휴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저희 산재 신청하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휴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다쳐서 뭐 일을 못했다, 며칠간 일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 휴업급여가 너무 적다. 아까는 일평균 임금의 70%라고 했는데 그 계산은 왜 적은지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보수액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빼기 비과세 소득. 저희가 비과세 뭐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저희 사무실 가서 행정매니저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소득이 저희 방문점검원 같은 경우는 22% 곱하기 0.78을 하면 됩니다. 한 22% 그러니까 오롯이 저희 그 월 보수액이라고 해서 오롯이 월 보수액이 아니라 22% 이렇게 빠지는 걸로 이렇게 경비를 빼는 거예요. 경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1일 휴업급여 계산법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월 보수액 이렇게 해서 월 보수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60, 50 그 정도 되겠죠? 월 보수액 나누기 3개월 곱하기 거기에 70%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70% 해서 뒤에 더 쉬운 계산법 말씀드릴게요. 3개월간의 보수월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월인데 오늘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휴업급여 일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희 코디앱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좀 전에 월 보수액이 내가 그럼 얼마냐 그런 거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코디앱 실적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하면은 지난 1년간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보수월액이 어렵게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디앱 실적 조회 거기에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거기에 있구나. 저희 산재위원님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들어오면 수당 가서 자세히 안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보수월액을 내가 12월 달에 다쳤으면 전전 달서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90, 10일이 아니라 12월 달에 다쳤다 그러면 8, 9, 10월 3개월의 보수월액 그 금액의 70%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은 그 일수가 92일이거든요. 해당되는 일수 총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일수를 계산하면 하루 그게 나와요. 보통 한 4만 얼마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문점검원 같은 경우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4년도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 급여 휴업급여는 41,150원. 최저급여가 안 되니까. 이걸로 이거 재밌는 게 30일로 환산을 하면 12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대비를 시켜본다고 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인데 요걸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사실 92일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70% 빼고 92일로 나눠봤어요. 그랬을 때 최저임금에 대비를 시키면 원래 52,000원인데 저희는 그거에 못 미치는 방문점검원은 41,150원.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세금 신고하고 뭐 한 거에 따라서 해마다 요거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뭐 미친다? 저희 코디코닥은 최저휴업급여는 41,150원이다. 그런 것보다는 일부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주변에 내가 다치고 저기 하면은 주변에 많이 좀 알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병원 같은 거 전전하는 것보다는 산재 사고 발생했을 때는 좀 전문대학병원 그리고 산재 지정병원에서는 어떤 서류라든가 뭐라든가 산재법상 원무과에서 이런 거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산재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산재 지정병원 원무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많이 요구르트가 특히 그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든가 그런 게 있고 5번 관리감독자 저희들한테 치면 이제 뭐 조직자라고 봐주면 되죠. 작업 중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선 조치 위험한 상황에서 그 참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그걸 하고 저기 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작업 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인 병은 본인이 안다 그랬으니까 6번 뭐 급성인지 만성인지 우리 일하는 거 이런 거 아까 자료에 이거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뭐 고의 자행의 범죄는 안 된다. 산재 보상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자. 되도록이면 119 그리고 목적자 확보 어려우면은 뭐 저희 동료들한테 카톡이나 전화 한번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예위원님들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국에도 팀장, 지국장 혹은 스태프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본사에서 산재 신고했을 때 이분 일하시다가 다친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서 작성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그 재해 경위를 잘 적으시면 되고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자. 산재 신청 생활화하자. 노동안전위원회 계시는데 지역마다 전부 쭉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이분들한테 전화나 할 때 물어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자기 자료를 좀 자세하게